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기초부터 완전 습득 기중기 운전기능사 필기 2편 4강 시간입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 1번입니다.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실린더로 흡입할 때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먼지 불순물을 여과하는 습식 건식 장치는 공기를 청정하게 한다. 공기를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공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공기 청정기. 2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수의 장비 점검을 위한 공구 사용 방법. 스패너든지 모든 것들은 다 몸쪽으로 당깁니다. 밀어서 틀렸죠. 스패너 작업할 때 몸쪽으로 당겨서 조입니다.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드라이버는 딱 맞는 걸 써라. 렌치든 스패너든 다 풀거나 조일 때 몸쪽으로 당기라. 스패너 볼트는 두부에 잘 맞는 것을 사용한다. 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스패너 작업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밀어서가 아니라 몸쪽으로 당겨서 작용되도록 합니다. 기중기의 주행 중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주행할 때는 선회 로크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선회가 있잖아요. 선회 장치가 여기 운전석이 있고 요 돌아다니는 것을 잠가버리고 한다 이게 빙빙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로크. 그래서 선회 로크, 선회를 잠근다. 그리고 고정시킨다. 그리고 이동한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붐을 가능한 세운다. 아니 낮춘다. 이동 중에는 위로 올리면 안 됩니다. 무게중심을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이거는 둘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가능한 한 붐을 낮추어 무게중심을 최대한 낮추어 주행해야 합니다. 4번입니다. 감압 밸브, 즉 리듀싱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리듀싱 밸브라는 것은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보다 예를 들면 릴리프 밸브를 100바로 맞췄다. 근데 특수하게 이쪽 구간에는 80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80바 정도만 유지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리듀싱 밸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듀싱 밸브는 평상시는 항상 오픈되어 있다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관로를 좁히면서 관로를 좁히는 것만큼 이제 압력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쪽 압력이 정 차 오르게 되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lose CLOS 상시 평시에는 열려 있다가 필요할 때 압력이 필요 이상 압력으로 오르게 되면 클로징 닫히는 그런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폐쇄 상태 이게 틀렸죠. 상시 폐쇄가 아니라 상시에는 오픈 열려 있다가 필요할 때 일정 이상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폐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틀렸다. 상시는 오픈한다. 그리고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보다 더 낮게 하고 싶을 때 리듀싱 밸브를 씁니다. 입구의 줄의 출구의 감압회로로 유압유가 흐른다. 맞고요. 설정 압력보다 높아지면 그때 밸브가 작동해서 유로를 클로즈 닫습니다. 평상시에는 오픈돼 있다가 상시 폐쇄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듀싱 밸브는 상시 오픈 근데 폐쇄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5번입니다. 건설 기계 운전 중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운전하고 있는데 엔진오일 점검할 수는 없죠. 엔진오일은 다 끄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엔진오일 양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점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운전 중에 점검할 수 있죠. 계기판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엔진오일 양은 운전 전후의 일상 점검 사항으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 들어가면 무조건 뭡니까? 면허 취소입니다. 한 명 정상이라 하더라도 2명 정상이라 하더라도 전부 면허 취소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면허 취소입니다. 7번입니다. 방향 제어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향 제어 밸브니까 방향을 변환시키겠죠. 흐름 방향을. 유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하는 것도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이게 뭡니까? 체크 밸브.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방향 제어 밸브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한한다. 액추에이터가 일하는 애죠. 일하는 애. 이 일하는 애의 속도를 제어한다. 뭘로 제어합니까? 유량으로 제어합니다. 유량 제어 밸브를 가지고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제어는 유량 제어 밸브로 가지고 합니다. 즉 격축 밸브라든가 속도 조절 밸브가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직권전동기, 분권전동기, 복권전동기 등의 종류로 계좌철심이 들어있는 거. 계좌철심이 들어있다. 그럼 뭐예요? 이건 직류전동기면서 여기서 직류전동기를 쓴 게 뭔가를 보면 시동전동기입니다. 시동전동기, 즉 세르모다, 스타트모타, 이게 바로 직류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시동전동기, 보통 직류전동기다. 그리고 직류전동기는 이와 같이 계좌철심이 들어있다. 이 계좌철심은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좌 코일이 감겼잖아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극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계좌 코일이 감겼습니다. 이쪽도 계좌 코일이 감겼습니다. 여기 있는 요게 계좌 철심이에요. 여기에 전류가 통하면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여기 회색으로 있는 거, 요게 계좌 철심이에요. 이 직류전동기는 이 계좌 철심이 있고, 이 직류전동기가 바로 스타트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직권전동기, 분권전동기, 복권전동기 등의 종류로 계좌철심이 들어있다. 직류전동기, 그것도 시동전동기다. 9번, 기중기에서 와이어로프에 간이 점검을 한다. 거리가 먼 것은, 그렇지, 1번이죠. 강선의 굵기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작업에 써도 될 만큼의 굵기가 되나? 뭐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폐기해야 되느냐 여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스트랜드 이탈 폐기해야 합니다. 킹크 발생 폐기해야 합니다. 압착 및 부풀림 현상 폐기해야 돼요. 그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폐기해야 되냐? 이 스트랜드 이탈, 요 가닥을 스트랜드라고 하잖아요.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끊어지거나 이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폐기해야 돼요. 가닥이 이탈된 거 폐기해야 합니다. 킹크 발생 이렇게 뒤 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 폐기해야 돼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압착 이렇게 눌렸어요. 또 부풀림 이렇게 부풀었어요.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건 요런 것을 폐기하는 것이지 요 굵기 확인하는 거 이거는 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기중기에서 와이어로프의 간이 점검 시 폐기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요건 전부 폐기해야 된다. 요거는 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10번입니다. 기관의 출력을 저하시키는 직접적인 원인, 출력 저하. 실린더 압력이 낮으면 출력 저하 맞죠? 연료 분사량이 적어도 출력이 저하되겠죠? 클러치가 불량할 때, 노킹이 일어날 때 출력 저하됩니다. 그럼 클러치가 불량할 때는요. 자,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에서 이제 플라이 휠이 돕니다. 그럼 여기서 클러치가 됐다, 붙였다 뗐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클러치가 불량하다. 그러면 동력 전달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엔진에서의 출력 저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이 클러치는 엔진에서 다 된 동력을 전달하는 뗐다 붙였다는 것이 클러치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물었어요? 출력 저하는 뭐예요? 엔진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 불량은 이 엔진과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동력이 전달돼 얼마나 잘 되느냐의 문제다. 근데 노킹이나 연료 분사량이 적다, 실린더 압력이 적다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예, 엔진에서 출력 저하 원인입니다. 그래서 출력 저하 직접 관계 없는 것, 클러치 불량, 동력 전달이 불량하게 됩니다. 기관의 플라이휠과 항상 같이 회전하는 부품은 정답은 그렇죠. 압력판이죠. 플라이휠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요. 볼트로. 뭐가 압력판이. 그래서 이 압력판하고 이 클러치판이 붙었다 뗐다는 거예요. 클러치판이 붙었다 뗐다. 그러면서 동력 전달을 하기도 하고 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이휠과 볼트로 이어져서 완전히 일체화된 거. 이게 바로 압력판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여기 엔진이죠. 엔진의 마지막에 도는 것이 뭐예요? 이게 플라이휠이에요. 이 플라이휠에다가 뭐 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볼트로 완전히 조여가지고 압착판을 여기다 붙여준 거예요. 압력판을.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요 디스크가 여기에 붙었다 뗐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고 차단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속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관의 플라이휠과 항상 같이 회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압력판이다. 압력판. 이 압력판은 지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떼놔서 그렇지 이게 지금 볼트로 다 조여져 있어요. 여기 일체화로 조여놨어요. 이거를 플라이휠하고. 그래서 항상 플라이휠과 압력판은 같이 돕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디스크만 판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동력 전달을 하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플라이휠과 항상 같이 회전하는 부품은 무엇이다? 압력판이다. 엔진 오일량의 점검에서 오일 게이지의 상한선 풀과 하한선 로가 표시되어 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엔진 오일에서 로와 풀 사이에서 어디에 가까워요? 풀에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풀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로와 풀 사이에서 어느 쪽에 가득 찬 풀에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전류의 3대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류의 3대 작용이라 하면 뭡니까?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요 세 가지가 3대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작용은요. 화학작용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3대 작용은 이겁니다. 충전작용은 3대 작용이 아니라 이 화학작용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 충전작용이에요. 그래서 발열작용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화학작용은 전기분해, 축전지 이런데 자기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고 화학 변화가 생기고 자석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이 전류의 3대 작용이에요. 그러면 화학작용이 어떻게 이제 배터리 축전지로 가는가를 볼게요. 축전지를 충전할 때 전류를 흘려보내면 축전지 내부의 전극판과 전해액에서 이 전기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요. 전류가. 그래가지고 화학 변화 때문에 전기가 저장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이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축전지 원리예요. 축전지 원리. 그래서 충전작용은 전류의 3대 작용 중에서 화학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대 작용은 요것만입니다. 14번입니다.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추진축의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은 엄청 소음이 셉니다. 주행 중 소음이 나고 자체 진동이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스플라인부가 어디인가를 보겠습니다. 추진축의 요 부분, 요게 스플라인입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소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 유격이 증가하고 회전 시 흔들림과 충격이 있고 소음과 자체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추진축의 스플라인부가 마모되면 뭐하다? 주행 중에 소음이 나고 자체 진동이 있다. 15번입니다. 건설기계 운전작업 중 온도 게이지가 H, 하이 위치에 근접되어 있다. 뭐 때문에 하이 쪽으로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그렇죠. 엔진이 지금 과열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엔진이 과열돼서 지금 온도가 H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작업을 중단하고 뭐합니까? 냉각수 계통을 살펴봐야 돼요. 왜 엔진의 온도가 오르고 있는지를 냉각수 확인한다. 그래서 온도 게이지 지침이 하이를 가리키면 엔진이 과열된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냉각수 계통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는 연료가 어떤 상태로 공급되는가? 자, 디젤은 경유 아닙니까? 불 붙여도 안 붙습니다. 여러분이 경유 갖다 놓고 라이터로 불 붙인다고 해서 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점화되냐? 안개처럼 분무합니다. 그리고 자기 착화가 일어나요. 전기점화 아니죠. 디젤은. 그래서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해 줍니다. 이게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서 이 작용입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분사 펌프에서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소실 내에 분사해 주는 겁니다. (17번입니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이 약간 팽팽하게 됐을 때 작업 조건이 좋은 거. 다른 건 어느 정도 그 장력이 허용이 되려야 하는데 특히 어떤 경우 이 바위나 돌멩이가 많은 땅에서는 트랙 장력이 탄탄해져야 돼요. 단단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돌멩이들이라든가 이런 데 위 지나갈 때 벗겨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가 갈린 땅 이런 데서는 트랙 장력이 약간 팽팽하게 되었을 때 작업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팽팽하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은 약간 처짐이 있어야 좋긴 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깔린 땅에서는 트랙이 너무 느슨하면 바위나 돌에 걸리면서 트랙이 흔들리거나 벗겨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트랙 장력이 느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장력을 팽팽하게 해두는 것이 작업에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어디에서요? 이런 바위돌 있는 이런 데서는. 18번입니다. 건설기계의 유리주입구는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자동차라든가 이거 보면 뒤에 이제 이렇게 배기관이 있잖아요. 이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몇 cm 이상 연료 주입구 캡이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정답은 3번이죠. 건설기계의 주입구는 배기관 끝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19번입니다) 기중기를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분리시킨다. 최대한 무거운 또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한다? 아니요. 적당한 거 부착해야죠. 아웃트리거는 완전하게 넣은 후 상차한다? 맞습니다. 흔들려 전투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맞습니다. 뭐가 틀렸죠? 최대한 무거운 카운터웨이트 아닙니다. 적정한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해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적당한 무게의 카운터웨이트를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타이어식 크레인에서 아웃트리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 크레인이 이렇게 해서 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듭니다. 이럴 때 이쪽하고의 여기다 이렇게 받침대 같은 것이 있죠. 요게 아웃트리거입니다. 아웃트리거. 양옆으로 전복되는 거, 이런 걸 방지하는 겁니다. 기중 작업을 할 때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 이것이 아웃트리거의 역할입니다. 기중 작업을 할 때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웃트리거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